처음 뵙겠습니다. 오사카 대학의 신현철입니다. 저는 법학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연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제법을 하다 보니 생성형 AI에 관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보니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비판적인 시점에서 제가 일본의 논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5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일본 문학상에서 이제 작품의 5%를 갖다가 생성형 AI를 썼다. 그래서 굉장히 신문에 나고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처럼 생성형 AI가 문학 창작, 콘텐츠 창작뿐만 아니라 그 비즈니스에서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쓰기 편한 건 굉장히 뭐 그냥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법적 리스크 중에서 제일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의 밑에 쪽에 있는데 정부랑 산업계, 학계가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좀 한국에 시사점이 없느냐를 갖다가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크게 밑에 적혀 있는데 AI 개발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생성, 그 다음에 이용 단계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나누어서 어떻게 권리 제한을 할 것인가, 침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좀 법적 이렇게 이슈가 됩니다만 너무 법 얘기를 하고는 재미가 없으니 알기 쉽게 창작 활동에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픽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발생하느냐를 봤을 때 개발 학습 단계에서는 이제 학습 모델을 최종적으로 AI 모델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집 가공하고 그것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을 때 복제 경우에 따라서는 공중송신이라는 어떤 그런 법적 이용 행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니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에서 만든 AI 모델을 사용해서 다시 이제 그 요즘 프롬프트 입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저작물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생성물을 또 생성물을 다시 복제를 한다든가 판매를 한다든가 공개를 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저작물 침해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학습용 데이터가 그렇게 뭐 저작권의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면 굳이 뭐 이렇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쯤에 적혀 있는데 학습용 데이터가 저작물이며 저작권이 존속되고 있는 중에 저작물을 갖다 사용했을 때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데 오늘 오셔가지고 이 얘기만 그냥 가지고 가시면은 앞으로 창작 활동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작권법 30조의 4의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 해석에 있어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제 권리 제한을 한다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 조문을 이제 설명을 드리긴 좀 그렇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쪽, 이로 나타내는 쪽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라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저작물을 이용을 할 때 왜 저작물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우리들이 그것을 저작물을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충족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법적으로는 일본에서는 향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향수 목적이었을 때는 저작권을 제한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비향수 목적 중에 뭐가 있냐면은 맨 밑에 정보 해석이라고 있어요. 정보 해석이 뭐냐면은 이제 생성형 AI의 저작물을 가공하든 수집하든 거기에 입력을 하는 경우, 이제 정보 분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권리 제한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라는 이제 조문이 몇 년 전에 생겼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쯤에 있는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권리 제한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지금 여기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비향수 목적일 때 권리 제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작권자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갖다가 지키고자 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수 목적은 뭐냐? 저희들이 문장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문에 의해서 이제 권리 제한이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가 권리 제한에 이렇게 폭넓게 권리 제한의 대상을 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저작물을 생성 AI를 개발하거나 어떤 그런 개발된 생성형 AI 모델을 저작물을 넣어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 향수 목적이라고 비향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밑에 있듯이 향수 목적과 비향수 목적이 병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겹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밑에 EX라고 예를 갖다가 알려드렸습니다만 어떤 그 특정 일러스트레이터의 풍의 일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그 해당 일러스트레이터의 일러스트를 추가적으로 이제 입력을 하고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단지 그냥 데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창작적 표현을 이용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는 데이터를 이용하지만은 비향수 목적이지만은 그것은 향수 목적을 위해서 쓴다라고 해서 병존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권리 제한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요 몇 가지 이렇게 예를 밑에 적어놨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라이센스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허락 없이 유상으로 제공되어 있는데 그걸 복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적 조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창작하시는 과정에서 이 글자가 틀렸는데 작품 화풍이라고 이렇게 일본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특정 작가의 화풍이나 작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만 학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까지 모방할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작가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권리 제한의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침에 관해서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유사성이랑 뭐 이렇게 의거성 이렇게 뭐 한국 저작권법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사성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기존의 방법에 대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의거성에 관한 그러니까 벌써 있는 작품에 의존을 해서 저작물이 작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왜 생성형 AI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냐면은 어떻게 해서 생성형 AI가 생성됐는지 출원 과정이 사후 검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의거성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유사한 저작물이 생성이 돼서 거기서 의거성이 형성돼 버리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물론 이제 알고 저작물을 입력하거나 하면은 물론 그건 이제 인식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기존의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경우 기존의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학습용 데이터에 기존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네? 포함된 결과 생성물이 기존의 저작물이랑 유사한 물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여기에 의거성이 있다라고 이제 한국에서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설에서는 이제 프롬프트 내용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내용을 프롬프트에 입력을 했냐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학설의 통설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창작을 활동을 하실 때 프롬프트의 기록 내용을 남겨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창작 활동을 하실 때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셨느냐 이런 것도 글쎄요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뭐 재판 내가 있어서 이렇게 뭐 정확하게 이렇게 규범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록 보존도 앞으로 중요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조치, 그러니까 창작적 표현이 예 알겠습니다. 금방 지나가네요. 있는 경우도 이렇게 뭐 이렇게 창작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기술적 조치가 법적으로 이렇게 평정된다면은 일관성이 부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3분 남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저작권법을 하다가 좀 이제 여러분 창작 활동 하시면서 콘텐츠 제작하시면서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한국 법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에 의한 점검을 최종적으로 한다는 거. 제가 알기로는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이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요즘 AI 리터러시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나 교육을 연수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까 그 30조의 4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없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창작한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만든 창작물도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작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지금 자유롭게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보시면은 TDM 아까 그 30조 4 같은 이런 어떤 그런 명확한 어떤 기준 같은 게 법 규정도 괜찮고 가이드라인도 괜찮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게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로컬리티 구상이나 구현에도 공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거기 자리에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의 김홍민 선생님 앞으로 나오셔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토론과 그 답변까지 합쳐서 5분이니까 네네 질문은 짤막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신현철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AI 기술과 저작권 보호의 충돌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그 공정한 이용의 개념의 남용, 그러니까 개념의 남용의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도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일본의 국한에서 한국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30조 4에서 허용한 일본이 허용하고 있는 비향수 목적의 이용도 저작권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당화하는 면이 데이터 활용을 이 법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법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에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한국 저작권법 35조의 5에 따르면 공정이용 규정 및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하지만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있어서 AI 학습 데이터가 공정이용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얘기하는 변형적인 이용의 여부에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법적 분쟁의 소지로 다룰 건지가 굉장히 애매한데 혹시 선생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변형적 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도 대법원이 지금 나온 지가 지금 판단이 얼마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 이용 굉장히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판단이죠. 이렇게 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창작 활동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적혀 있듯이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적다는 것이 이용자나 기업자가 저작권 침해를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 변형적 이용에 대해서는 국제적 사안에서 규범이 형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우리 신선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첫째, 이 데이터 라이센스를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AI 생성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AI 기술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정 범위 및 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그게 자기 거라는 것을 명확하기 위해서 기술적 보호 조치 및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혹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시스템 도입도 여기서 논의가 많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서 또는 이제 라이센스를 주고받으면서 일정한 부분 이제 생성형 AI의 학습용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일단 그 대가가 지불된다면은 충분하게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차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작권법상에서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게 일단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그리고 자유롭게 풍부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개발자 앞으로 이제 AI 개발도 한국도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산업에 이제 참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AI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짧은 5분 안에 발표하고 전부를 다 해야 돼서 이 계기가 오늘의 토론이 짧지만 그 한국에서의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서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